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도 화소날굿 포석으로 초반 판 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점과 소목, 날일자 굳힘에 좋아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애호가 분들께서 친근하게 따라 두어 보실 수 있는 추천 포석입니다. 오늘은 화소날굿 날일자 편 기보집 3장의 내용입니다. 초반 정석 부분 전에 좀 집중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판을 제가 강좌에 앞서 검토를 해보니까 배울 점이 많은 한 판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점과 소목을 배치한 상태에서 날일자 굳힘, 최신 유행 포석이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블루 스팟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도 좀 친근하게 두어 보실 수 있는 날일자 굳힘이에요. 자, 여기서 날일자로 걸치고 이렇게 날일자로 받았을 때 이제 백으로서 변을 벌릴 것인지 아니면 발빠르게 또 날일자 굳힘 쪽으로 이렇게 걸쳐갈 것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추천수 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습니다. 변으로 벌린다면 3칸 정도로 높게 가는데 좀 허술한 측면이 있어요. 다가갔을 때 뒷문이 열려 있고 추후에 또 이렇게 가운데로 침입하는 수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까지 만약 공부되어 있지 않다면 백으로 작전이 좀 실패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둔다면은 2칸을 추천합니다. 단단하고 중급자분들께서 두시기에는 사실 2칸이 좀 뒷맛도 깔끔하고 단단해서 저는 가장 두기 쉬운 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발빠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날일자로 걸쳤고요. 앞서 제가 1편과 2편에서 화소날굿 포석에서 붙여가고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제 기보상의 내용으로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3장의 기보에서는 이제 3번째 판이에요. 3장의 기보에서는 여기서 손을 빼고 좌상 쪽을 걸쳐가는 진행입니다. 이 진행으로 두었을 때도 또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으로 정석 진행을 붙여서 늘어놓고 한 칸으로 이렇게 지키고 서로 지키는 정석으로 타협을 했고요. 좀 요즘에는 사실 공격할 때 좀 이렇게 붙여가는 행마를 많이 두었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요. 하지만 요즘은 아주 초반전에, 극초반전에서도 좀 귀에 좀 실리의 가치를 크게 보기 때문에 바로 붙여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붙여서 두는 것, 날일자 두는 것, 승률상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취향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이고 늘고 한 칸으로 이제 2점을 만약에 벌리지 않으면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손을 빼고 진행을 하면 물론 이제 백도 큰 곳이 많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다가가서 흙 2점을 압박하는 자리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흙도 벌려가게 되고요. 1입 3전으로 벌리는 곳이 블루스팟 자리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날일자 굳힘에서 백이 이제 다가갔을 때 손을 뺐기 때문에 마치 화점에서 걸치고 받아준 형태와 유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둘 때도 아마 예전엔 이렇게 날일자 정석으로 많이 두었었잖아요. 네, 그러면 흙도 흙 모양에서 뭔가 약간은 떨어져 있는 행마가 되기 때문에 흙이 좀 발빠르게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일자보다는 둔다면 붙이는 자리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붙이고 젖혀서 만약에 이어서 두면 양호구의 자세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흙으로서는 사실 요즘 바둑에서 보면 3-3 정석 다음으로 이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예요. 화점에서 날일자로 걸치고 날일자로 받고 붙이고 젖히는 형태. 이 형태에서 흙으로서 참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두시겠어요? 지금은 상변의 모양을 키우기 위해서 기본은 단수를 쳐서 잇고 모양을 키우는 방향으로 호구를 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이 정수예요. 왜 보면 단수 치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백도를 양분시켜서 만약에 끊어주면 이렇게 2점 밀어서 살리고요. 백도 귀를 양단수 치고 살아야 됩니다. 좀 지키지 않으면 한 점 나왔을 때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늘어서 살죠. 따내면은 끝내기 위해서 차후에 이렇게 이제 입구자로 두는 곳이 선수예요. 당하기 때문에 늘어서 두셔야 됩니다. 흙이 그러면 추후에 이 자리를 두더라도 받지 않아도 살아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두게 되는데, 그러면 뭔가 흙돌이 하나 놓여 있고 또 상변의 모양이 좀 괜찮은 상황에서 전투를 걸어가면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렇게 이선 쪽으로 뚫어서 이렇게 뚫는 정석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백으로 좀 좋은 수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끊어서 싸우지 마시고요. 귀에 한 점을 바로 끊어서 실리를 챙깁니다. 이렇게 선수로 실리를 챙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변으로 벌렸을 때 이 진행의 결과는 백이 약간 활발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단수 쳐서 뚫게 되면 그냥 바로 끊는 수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진짜 서로 간에 이어서 전투로 진행이 되면, 흑돌이 좀 많은 상황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 백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승률상으로 거의 5대5입니다만 좀 두었을 때 훨씬 더 편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두다 보면 또 승률도 더 좋아지고 이런 멋진 수들도 추천을 하네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백으로 지금은 그냥 끊는 자리를 추천해요. 지금 또 이렇게 끊는 자리가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 인공지능이 추천하더라도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그냥 끊어서 한 점을 잡아서, 지금은 흑돌이 많을 때는 이렇게 잡아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 여기서도 당연히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이고 정석인데, 지금은 돌이 많아서 아예 선수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네요. 이렇게 맞고, 저도 강좌를 통해서 배웁니다. 좀 가볍게 처리하는 의미에서 발빠르게 두는데, 이 수는 사실은 저도 처음 보고요. 프로들도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늘고 맞고 이런 진행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악수거든요. 지금 흑의 승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젖히는 수가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네. 뭐 이것까지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단수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끊지 마시고 그냥 끊어서 두더라도 이런 형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백이 좀 더 발빠르게 두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막는다면 따내서 젖혀놓고 이을 때 역시 손을 빼면 흑도 이 진행이 선수를 잡아서 훨씬 더 좋네요. 느는 것은 지금은 느슨해 보입니다. 서로 간에 변의 벌림자리, 흑으로서는 변으로 들어가는 백을 압박하는 수가 필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흑으로서 뭐 굳이 싸울 필요 없이 중앙 쪽, 상변 쪽에 좀 무게를 두어서 상변의 모양을 키우는, 눌러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바로 밀어서 두어 가는데요. 이 형태가 사실 이 포석에서의 또 알려드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밀었을 때 늘어주면 자체로 당했습니다. 여기서 흑도 손을 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부분적으로는 젖히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면 흑도 끊게 되는데, 끊었을 때는 아래쪽으로 보통 단수를 치죠. 만약에 위쪽을 단수를 쳐서 흑도를 잡으러 가면 잡더라도 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문제는 계속 몇 번 밀고 두다 보면은 수가 늘어나서 백도 약점이 남아서 좀 싸움이 수상전 좀 어려워서 저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양쪽으로 걸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수는 둘 수가 없네요. 너무 어렵네요.
버리고 두겠다라는 의도일까요? 저도 지금 이 배석에서 백으로 젖혀가고 흙으로 끊는 변화를 처음 검토해 봅니다. 지금 배석에서요. 지금 이 형태도 배석마다 다른데 보통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흙이 밀고 백으로 느는 것은 굴복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젖혀야 하는데, 받는다면 젖히는 것이 정수인데, 끊었을 때 이 변화가 이제 흙으로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밀어서 수를 늘리면서 두어가는 진행을 두었을 때, 지금 백돌이 없다면 끊겨서 이 진행은 무조건 곤란한데요. 지금은 돌이 하나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자 걸침의 돌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끊는 수가 된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건 단수 지나가는 길에 단수 선수 해놓고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네, 먹여치는 수. 돌을 무겁게 만들면서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 같아요. 네, 그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끊는 수가 혹시 돌을 버리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돌을 버리더라도 이렇게 끊어놓고 단수를 쳐서 밀어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보통은 괜찮아요. 이렇게 두더라도 승률상으로는 47%, 5대5로 호각이죠. 그런데 지금은 백돌의 간격이 만약에 한 칸이라도 좀 변쪽에 가 있다면은 이렇게 미는 수가 아마 흙으로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느는 것은 안 되죠. 단수 쳐서 수가 한 수 부족으로 잡혔습니다. 백은 5수, 흙은 6수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선 쪽을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끊는 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변화는 좀 어려워서 좀 배석을 보고 두시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 그냥 백으로는 이렇게 반대편으로 단수를 쳐서 막는 경우에는 변 쪽에 돌이 좀 더 단단하게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두고요. 혹시 좀 만약에 백돌이 흙이 미는 수가 잘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단수 쳐서 버리더라도 이 진행도 흙으로 충분히 두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부터 난관을 맞았네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만큼 미는 수가 받아주었을 때 이득이고 또 젖혔을 때 끊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정석 이후에 거의 바로 두어 볼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수법이에요. 특히 지금은 상변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대세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손 빼는 진행을 추천하고 기보상에서도 손을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래편으로 젖히는 변화를 조금은 알아두셔야 돼요. 보통 이선 쪽 단수 치고요. 지금은 이선 쪽 단수가 블루스팟짜리입니다. 그러면 흙도 나와야 되는데 밀어놓고요. 만약에 이때 늘어서 둔다면 계속 밀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백이 계속 꾹꾹 눌러서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좀 그냥 막는 것보다는 한번 붙여놓고 받아주면 그때 나를자를 씌우는 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흙도 받지 않죠. 지금 한 칸만 뛰더라도 거의 봉쇄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느는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삼선 쪽 느는 것보다는 계속 막아가면은 끊겨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늘어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도 백이 조금은 괜찮아요. 주변에 좀 약점을 이용해서 지켜가는 형태네요. 네, 백도 약점이 많아서 흙을 막상 몰아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중앙으로 이렇게 눌러가는 자세가 백으로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흙은 이 선을 막아서 백 모양에 대한 끊는 약점, 그리고 사활도 엿보는 안형을 갖추는 데도 유리한 이렇게 이 선에 막는 수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보통은 막아서 진행이 되고 백이 받아주면 흙이 먼저 변으로 진출할 수 있어서 백이 안 좋고요. 그래서 백도 이제 흙을 젖혀서 압박해야 되는데 밀고 밀어놓고 잡는 것까지가 기본 수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잡기 전에 한 점을 잡으면 완생이잖아요. 그럼 백도 또 살아야 되는 형태인데 잡기 전에 먼저
이 모양에서 백 모양에 대한 활용이 있습니다. 좀 이 수가 정말 멋진 착점인데요. 인공지능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알기 힘든 착점일 것 같아요. 특히 이 형태는 보통은 살기 전에 이렇게 한 점 따내서 살기 전에 거의 대부분 배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활용을 하고 두더라고요. 어디냐면 바로 붙여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전에 먼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백이 만약에 젖히면 끊겨서 한 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백이 나와서 흑도를 가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점을 잡고 흑은 완생의 형태를 갖추었고요. 백도 살아두어야 되는데 이 교환이 있음으로써 활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묘한 수순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흑이 조금이라도 괜찮은 싸움입니다. 좀 어렵지만 흑이 그 밀어가는 수가 그 정석에서 거의 바로 가능한 착점이에요. 특히 우리 애호가분들 돌이 없을 때 이제 백돌이 없을 때 이곳을 젖혀서 끊겨서 싸움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계속 이 선을 쭉쭉 밀어서 지금은 돌이 있어서 막상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돌이 없을 때는 백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귀가 늘다 보면은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끊는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정석 후에는 정석 후의 변화로서 4선의 두 점 쪽 미는 수까지 알아두셔야 하고요. 사실은 이 젖히는 수가 자신이 없다면 조금 승률상은 떨어지지만 그냥 늘어서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2%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완벽한 수를 둘 수는 없잖아요, 전부. 그래서 인공지능은 부분적으로 둔다면은 이렇게 젖혀서 물론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네, 둔다면은 뭐 어려운 거 피하고 싶으시다면 2% 떨어지는 그냥 느는 착점 추천해요. 자, 기보상에는 손을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점머리 젖히고, 네, 다시 또 이렇게 봉쇄를 할 수 있는, 좀 새를, 네,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젖히고, 네, 젖히는, 2단 젖히는 곳을 두었고요. 자, 이제 저는 사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흙을 선호할 것 같아요. 두터워서. 두터운 바둑을 좋아해서 흙을 선호할 것 같고요. 이제 밀었을 때 손을 빼고 흙이 젖히고 백이 이렇게 이제 압박을 당하는 형태에서는 이 자리를 절대 양단 수자를 이어서 두지 않습니다. 이 교환 자체로 흙 모양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굉장한 악수예요. 한 점을 버리더라도 손 빼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귀에 한 점 잡는 곳이 크죠. 왜냐하면 귀에서 흙이 늘었을 때 이런 형태를 두더라도 흙이 두터워요.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점을 잡는 것이 정수고요.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는데 그러면 흙도 좀 뒷맛이 약간 남아있죠. 이 교환이 있다면 단단하게 지켜져서 약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환을 생략하고 두니까 흙도 끊는 약점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나가는 길에 단수를 쳐서 받아달라는 주문입니다. 한번 단수만 쳐놓고 두겠다라는 의도예요. 네, 백도 여기서 기보상에서는 두 점을 가볍게 보고 네, 바로 귀에 날일자로 발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이런 형태도 보시면 날일자는 항상 붙여가는 자리 두고 싶어요. 붙이고 이렇게 항상 두고 싶은데 그냥 또 붙이는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붙이면 늘어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도 백이 약간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만 된다면 백도 괜찮네요. 그럼 여기를 두었을 때 이렇게 두면 지금은 반발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바둑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기보집 공부하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판매도 진행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과 좀 연락도 오시고 좀 궁금점들 많이 질문도 주시는데 바둑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도 항상 좀 프로 기사이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대회에 참가하는 또 현역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포석이나 정석 등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고 그 대신에 술기가 약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상할 문제를 푸시는 게 좋고, 또 어떤 분들은 마치 기원에서 바둑을 많이 두시는 그런 잡초바둑처럼 술기는 강하신데 정석이나 포석 공부가 잘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람마다 공부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매일매일 그 검토해 보면서 좀 이론 공부를 하고 또 실전을 병행해요. 온라인 바둑을 매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판, 최소 한 판은 두고요. 한 판, 두 판, 많으면 세 판, 다섯 판까지 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론 공부를 해도 실전이 부족하면 흡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둑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려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선순위로 놓고 보면 실전이 1등입니다. 바둑에서 공부하실 때 실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제가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지금 새버렸는데, 원래 이런 형태를 백이 이제 두면 보통 뒤로 받아주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흑돌이 두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백을 공격 대상이라고 보나 봐요. 지금 여기서도 젖혀놓고 막아서 다시 귀를 살아두네요. 이렇게 되면 우변 쪽의 흙의 모양이 지금 벽이 쌓아져 있어서 백돌이 좀 몰리는 상황이다. 넉점이 몰리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통 이런 형태를 먼저 이곳을 백이 두게 되면 늘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귀를 늘어서 둘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요. 만약 붙여서 이렇게 호구를 치면 지금도 역시 늘지 않고 한 점 단수를 쳐서 거의 언제나 이렇게 단수 치는 것 같아요. 뚫려주더라도 이렇게 뚫려주더라도 추후에 끊는 약점도 남아 있고요. 네, 지금 그냥 이렇게 두텁게 아예 두 점을 따내버리네요. 손을 빼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변에서 뚫리는 것보다는 귀에서 한 점 따내는 것이 더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언제나 이 나를자 지켜가는 이 형태에서 만약 상대가 붙여서 호구를 쳐오면 거의 대부분 늘지 않고 단수를 쳐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정수입니다. 네, 정수일 때가 많아요. 네. 실전에는 이제 나를자를, 기보상에는 나를자를 두었고요. 밋밋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붙이고 넣는 것보다는 그냥 나를자를 두는 것이 좀 추후에 안형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실전 그러니까 두 점을 따냈고, 좀 형세가 5대5예요. 근데 저는 흙으로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두 점 따내서 두터워 보이고 또 귀에서도 활용이 남아 있어요. 이제 한 점을 이렇게 나와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예 단수를 이선 쪽으로 쳐서 늘어서 백 모양에 대한 사활을 추궁합니다. 끝내기로 굉장한 이득이고요. 백도 최대한 집을 키워서 이렇게 두면 깔끔하게 살았는데 그걸 집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일선 늘어서 사는 것이 정수죠. 6집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둔 다음에 또 이제 손을 빼서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한 칸을 이제 뛰어서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느슨하다라고 보는 거죠. 백도 이제 받아주는 자세도 좋고요. 손을 빼고 진행을 했을 때 백이 나를자로 이렇게 씌워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냥 쉽게 살더라고요. 붙이고 이렇게 또 붙여서 백도 반발할 수는 없는데 그 약점 때문에 반발할 수 없고요. 백도 돌이 갈라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백도 못 살아 있습니다. 귀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약점이 좀 많아요. 백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만 더 추천수 따라서 놓아볼게요. 이런 착점도 어렵네요. 네. 우리 애호가분들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붙여서 백
백도 젖히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나와서요. 이렇게 여기서도 밀어서 끊으면 백돌이 잡혀서 안 되죠. 네, 그래서 늘어야 되는데 이어서 귀를 살려주고 다시 또 변 쪽을 추궁해서 네, 이러한 착점들도 하나하나 어렵습니다. 술기가 사람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이런 날일자 덮어 씌우는 자리가 너무나 통렬해 보여서 그냥 당연히 나왔을 것 같아요. 실전에는 인공지능은 손을 빼고 이제 과감하게 두고 혹시 이곳을 두더라도 붙여서 쉽게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백도 약점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혹으로 완생의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날일자 씌우게 되면 좀 좋지 않아요. 백으로 날일자 씌우면 네, 붙이는 자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보상에서는 손을 빼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날일자로 이 정석 후에 흙이 다가갔을 때 만약 귀만 놓고 본다면 귀에 이제 실리를 챙기는 입장에서는 처진 날일자가 가장 정수예요. 물론 삼삼 들어가면 사는 맛이 남아 있습니다만 살려주더라도 이 모양이 이렇게 살려주더라도 백이 좋습니다. 살려줄 거 각오하고 처진 날일자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변으로 놓고 보면 백 모양이 약간 당한 형태죠. 흙이 두었을 때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으로 집으로만 놓고 보면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처진 날일자가 정수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곳이 많아요. 그리고 또 둔다면은 요즘 많이 나오는 붙이는 네, 붙여서 뻗어서 두는 진행도 많이 나오는데 붙여 뻗어 두게 되면 이제 보통 여기서 늘거나 입구자를 두거나 두 가지 정도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늘어서 두네요. 늘고 벌려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호각이에요. 네, 백도 네, 또 귀에 굳히면서 속도를 좀 뒷맛을 엿보는 다가가는 자리를 추천하네요. 이렇게 두는 것이 우리 애호가분들 두시기에는 좀 두기 쉬울 것 같고요. 입구자 두면은 붙여서 끼워 있게 되는데 약점이 남아 있지만 이제 백도 네, 좀 가볍게 지키죠. 지금도. 하지만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쌍림이고 좀 이수는 어렵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상면 쪽 흙의 두텀을 최대한 견제하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칸도 둘 때도 있고요. 조금 어렵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예 단단하게 지키면 그냥 이렇게 지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속률상으로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늘면 맞고 이 형태는 두기에 쉽고요. 이렇게 입구자를 두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받아서 두세요. 약간 물러난 것 같지만 좀 더 단단하게 두어 보실 수 있는 행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손을 빼고 귀에 굳힘 자리를 두어 갔어요. 귀에 굳혀가는 자리가 블루스팟 자리고 또 손을 뺐을 때 흙으로 이 모양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예전엔 거의 이렇게 많이 날일자로 두었어요. 근데 지금은 날일자를 두면 받아주었을 때 흙으로 별 이득이 없습니다. 받아주더라도 이런데 들여다보고 뭐 삼삼 쪽에 이렇게 좀 약점은 남아 있습니다만 전부 다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더라도 단수치고 호구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두텁게 진행을 하거든요. 흙 모양을 압박하면서 나오면 또 젖혀서 공격하면서 집 모양은 좀 깨지는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만 날일자로 가는 수는 예전에는 참 이렇게 많이 날일자로 두었었는데요. 그냥 받아주어서 네, 흙으로서 좀 큰 이득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둘 때는 눈목자 또는 삼삼침입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눈목자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받아주면 일단락이 되는 형태이고요. 이곳을 붙이는 변화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삼삼하면은 또 이렇게 붙이고 늘어서 흑도를 살려주는 진행도 있는데 좀 약간 어려운 변화가 있고요. 보통은 이 형태도 그냥 건너가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블루스팟 이 자리 떠오르긴 합니다만 우리 애호가분들 두시기에는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럼 건너가는 수가 있죠. 하지만 흙도 네,
좀 두 점을 가볍게 보고 두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려워요. 날일자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면, 날일자로 들어가면 그냥 받아주어서 별게 없는데, 이렇게 한 칸 더 들어가면 물러났을 때 백의 집 모양을 좀 더 축소시킬 수 있고, 추후에 이런 자리 들여다보고 젖혀서 또 백도를 압박할 수가 있는 형태예요. 보통 단수까지는 욕심이고, 이렇게 호구를 쳐서 좀 사활을 추궁할 수도 있고요. 흙이 두터워지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은 흙도 얇아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이제 반발을 했을 때가 문제고, 이 변화가 어렵습니다. 이제 바로 끊는 것은 좀 무리가 되겠고요. 네. 그냥 석점 잡더라도 한 점은 작다고 보는 거예요. 한 점보다는 석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3, 3 쪽으로 두고 건너가지 못하게 또 이렇게 두는 변화가 서로 간에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지점이 벌써 시간이 30분이 흘러갔는데요. 여기서 3, 3을 팠을 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사실 제가 저희 딸이 잘못 받아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그냥 늘어서 받으면, 원래 이 돌이 없을 때는 보통 3, 3을 파게 되면 늘거나 젖히거나 하는 자리가 정수예요. 보통은 늘어서 받죠. 그러면 살려주고, 귀를 살려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백이 좋습니다. 백이 두터운 세력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좀 후수로 살기 때문에 흙으로 좋지 않고요. 그런데 돌이 하나 놓여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늘었을 때 들여다보고 바로 건너가는 자세가 좋아요. 이렇게 건너갔을 때 흙이 좋아지죠. 네, 흙으로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절대 그냥 지금은 늘어서 두시면 안 되고요. 늘어서 두면 들여다보고 건너가서 흙의 주문입니다. 지금 모양에서는 한번 젖혀놓고 받을 때 넘어가는 수를 한 반 정도 방비를 했고요. 다시 날일자로 행마합니다. 한번 젖혀둔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이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끊으면 이어서 따낼 때 이렇게 막아두게 되면 흙이 잡혔죠.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흙도 그냥 따내서 둘 수밖에 없는데, 백도 온전하게 흙 한 점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예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이 모양 나온다면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상수가 이 형태를 이렇게 공략을 해왔을 때, 물론 바로 붙여서 둘 수도 있습니다만 손을 빼고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을 빼고 진행을 했을 때 3, 3을 들어가면 절대 늘어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건너가는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젖혀놓고, 만약에 안 받고 건너가면 이렇게 흙은 귀 쪽을 챙기고 백은 변으로 진출하는 자세가 좋은데요. 이렇게 변으로 젖혔을 때 백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끊더라도 호구 쳐서 장문으로 잡혀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장문으로 두 점이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끊는 수는 두렵지 않다. 그래서 백으로 젖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막으면 이렇게 전부 늘어서 받아줍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좋아요. 네, 좀 백이 많이 좋아지는데 흙도 전부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흙도 가볍게 두어야 돼요. 여기서 젖혔을 때도 이제 손 빼는 진행을 추천하고 있죠. 그래서 귀에 실리는 좀 내주더라도 변에서 흙 모양을 부술 수 있기 때문에 백으로 이제 젖혀가는 거예요. 받아달라라는 뜻이고 받는 수가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이어서 받으면 똑같이 건너가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선에 날일자로 이렇게 차단을 해서 두고요. 여기까지 이제 정석처럼 일단락이 되는 형태예요. 또 하나, 만약에 지금은 상변의 모양이 흙이 꽤 두터워요. 단단해서 좀 흙 모양이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단단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젖히고 날일자를 두는 것이 최선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을 추천하지만
만약에 흑돌이 좀 엷다, 좀 나중에 공격의 여지를 남기고 싶은 그런 배석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그냥 건너가지 못하게 빈삼각으로 웅크려서 막아서 받는 것이 정수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흑도 나를자를 두게 되는데 한 점을 잡고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형태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적으로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백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수이고요. 네, 지금은 좀 보시면 지금 석점, 상변의 흙이 두터워서 그래서 아예 그냥 두터움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실속을 챙기는 방향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화소날굿 포석에서 지금 우상기 형태와 좌상기 형태에 중점을 두어서 강의를 알려드렸는데요. 나머지 진행되는 수순을 제가 또 이제 첨부해서 기보의 수순을 마지막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수인데요. 여러분들 뒷수순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감각만 익히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바둑판에 시간이 되신다면 따라서 놓아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네, 화소날굿 포석 지금 이 2권 세트로 제가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인기가 많습니다. 화소날굿 세트이고요. 그리고 요즘 휴대폰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USB, 저 바둑킨 인기 강자 한 60여 개 정도를 전부 다 넣어두었어요. 용량이 꽤 크더라고요. USB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5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리고 중국식 포석 세트도 제가 지금 판매 중인 인기리에 지금 보시면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해주신 중국식 포석 그리고 화소날굿 포석 이 2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총 27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뭐 전부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간혹 전체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특별 할인이 있으니까요. 네, 또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수순까지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화소날굿 날일자편 기보집 3장의 기보입니다. 네, 제가 좀 수순을 2초 간격으로 해서 설정을 해 두었고요. 바둑판에 따라 놓으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기보에서는 우상기 변화와 좌상기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두 변화 모두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수순들은 그냥 인공지능의 감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하기 힘든 좀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어려운 행마들입니다. 중앙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기보의 수순이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거의 43수부터 진행된 수순들, 지금 정석에서 끝나고 나서 보면 46수, 47수, 48, 49수, 50수 이후부터 진행된 이 중앙전 부구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전체를 보고 두는 거거든요. 상변 쪽에 대한 견제.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한 칸 뜰 것 같은데 이렇게 왜 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허술해 보이는데 서로의 허술함을 엿보는 수인데 백도 붙이는 약점이 남아있죠. 흙도 갈라지는 약점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도 늘어서 받는 것보다 입구자 받는 것이 정수더라고요. 어차피 늘어서 받더라도 살 수 있는 형태라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전부 하나하나가 어렵기만 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수순 끝까지 다 따라서 놓아보면 총 76수의 분량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보 공부하실 때 물론 한 판의 기보에 제가 한 최대 70수, 80수 정도까지 담아두기는 했어요. 짧은 기보는 50여 수도 있는데 또 끝까지 놓아보시고 그냥 뒷수수는 인공지능 감각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익혀놓으시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전에 주로 보시는 것이 좋아요. 초반에 한 20여 수, 30여 수 그 사이에 정석들에서 배울 점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화소날굿 3장의 기보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강좌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바둑킹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